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달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달을 보니까 없어졌다가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약 15일 간격이에요. 15일 보름이라 그러죠. 아마 이 만월 보름달을 기준했어. 그래서 보름달이에요. 보름. 근데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파도.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 아주 중요한 게 인류가 이 번영하게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나쁘게 비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대의적으로 보게 된다 보면 우리 문명이 계속적으로 연속돼서 나가줘야지 단절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큰 달을 우리는 그냥 월이라고 하자. 달 월. 여러분 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해는 어떻습니까? 해는 날일이죠. 날일. 해를 가만히 보니까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있어요. 햇살 느끼죠. 햇살. 그 햇살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림은 이렇게 풍만하게 표현하는데 좋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치자. 요 하나. 한 해를 버텨서 햇살을 하자. 근데 이것이 햇살 뭐가 아니라 그 햇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걸 흰 백자로 하자. 흰 백자. 왜? 햇살에다 놔둬보면 어떤 것이든 다 발해버려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흰 백이 이게 흰 백. 대단한 그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뭐 연구가 있었고 뭐 실험이 있었겠어요. 오랜 세월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그 글씨 같아요. 해가 있는데 해뿐만 아니라 주위에 햇살까지도 이용을 좀 한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그 사발면 있지 않습니까? 사발면 이제 매운 거 먹으면 빨개지잖아요. 예. 그거를 햇볕에 딱 주니까 그냥 하얘져 버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망고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랬을 뿐이지 햇살 앞에서는 다 하얗게 바래집니다. 그래서 또 아렐 백자예요. 아렐 백자. 왜? 사기치지 말고 똑바로 명백하게 해서 이거예요. 하얗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거. 그래서 고백하다. 주인 백 하잖아요. 주인 백. 주인이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래다. 주인이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좀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달을 이게 보니까 내가 이 만원을 이게 큰 보름달을 기준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이 커졌다 작았다 하네. 커졌다 작았다 하고 이상하게 지금 한 5시쯤 되게 되면 달하고 해가 동시에 보입니다. 4시 한 40분이라고 이거 사진에 한번 보시면 그때 보니까 달이 어설프게 보여. 달은 달인데 약해. 희미하고. 그래서 이 달월자에서 한 획을 뺍니다. 한 획을 빼자. 여기 쓰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자 해서 이것이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저녁석. 그렇죠. 달은 달인데 좀 어설픈 달, 밝지도 않고 희미한 달, 그것을 저녁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러진 않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려나? 골목에 바글바글했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동네 골목에서 애들이 다 모여서 놀았어. 뭘 놀았는지도 모르지만 바글바글 놀았는데 그때 이제 집집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때는 무상이다 보니까 어때요? 연기가 쫙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질문을 보면 갑자기 얻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좀 한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 분명히 내 아들이 내 딸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굴 줄 모르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스름 저녁에 입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이름명. 누구야? 상수야 와서 밥 먹어라. 그잖아요. 이름명. 그래서 이름이에요. 이름명. 그러면 자, 이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가 어두울 암자입니다. 어두울. 어두울 암. 암실 뭐 이러죠. 명암. 왜 그러면 이 자가 날일자가 소리자가 붙어서 여기 어둡다는 뜻이 있을까요? 해처럼 해 있을 때처럼 확인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못해. 뭘로? 소리로 확인을 해야 해. 누구 있어요? 뭐 하고 캄캄하니까 그때가 환한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라 해서 어두울 암자 이게 한참 뜨겁자니까 이것을 여기까지만 생각해 놓으시면 평생 잊으라고도 잊지를 못해요. 소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공간 그게 어둡다는 거죠. 캄캄하다는 거. 물론 이제 밤야자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 저녁 석자에다가 여기 이제 뭐예요? 전복자죠. 전복. 점 치는 거예요. 보통 점은 절대 오후에 안 쳐요. 오전에 쳐. 오전에. 왜? 신성하다 해서 해가 뜰 때쯤에서 했는데 어때요?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거 아니오. 갑자기 임금이 죽을까 뭐나. 나 죽는다고 누구 예고하고 임금이 죽습니까? 급할 때는 어때요? 빨리 이거 중지를 모아야 할 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노. 그래서 어때요? 저녁이지만은 바깥에서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어때요? 가위에 별도로. 그래서 바깥쪽이라는 뜻에서 바깥 일자가 되는 거예요. 안내자의 반대말입니다 이게. 이게 반대말이에요. 바쁘니까 급하니까 밤에도 춤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내용을 해서 이제 바깥 일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저희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만을 따자입니다. 만을 맨이라 그러죠. 만을 타. 근데 원래 이게 생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전역 석자로 됐지만은 원래 글자는 이 고기 육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고기 육자 두 개 있으니까 많다는 거죠. 옛날에 이슬 유자를 보시면 또 생각이 납니다. 이슬 유자. 내 손에 고기를 잡고 있어. 그거 있는 거예요. 해 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손은 안 나타나 있지만은 고기가 더블로 있네?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써고 계속 내려오다가 귀찮고 복잡하니까 여기에 생략화, 간략화 과정을 지나면서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저녁 석자가 두 개로 있는 거예요. 원래 달하고는 관계없어요. 많은 것이 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고기 육자가 변형된 건데 이 정도로 된 것이 한 25%에서 30%가 원래 뜻하고 관계없이 간략화 된 것이 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자 중에서 석자 정도는 보입니다. 물론 가끔씩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을 다자입니다. 자, 이제 밤야기 하니까 밤야자가 있습니다. 야금 근무하죠. 밤야자. 저녁 석자가 여기 들어있죠. 이게 저녁 석자에서 저녁 석자와 또 역자가 여기 같이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 역. 이건 사람이 양쪽 겨드랑이에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손에다 쥐어주고 있는데 또 겨드랑이 끼고 있다 해서 더블 또라는 걸 여기 양쪽에.
여기다가 저녁 석자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밤야자가 되는 거예요. 밤야자. 밤야. 이 밤야자는 깊은 밤이에요. 미드나잇. 12시 이후에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그 철야 작업한다. 철석 작업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철야. 아주 깊은 밤을 나타낼 때는 야자를 씁니다. 왜? 겨드랑이로 꽉 누르고 있으면 어때요? 공기도 안 통하니까 캄캄한데 더 깜깜하게 있죠. 그걸 생각해보세요. 밤에 겨드랑이 끼고 있는데 겨드랑이 속은 얼마나 어떻게 컴컴하겠어요. 그걸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죠. 맹장을 달하고 여기 해하고 달을 보태놨으니까 얼마나 더 밝겠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 특히 끝에가 무슨 스탄이란 나라,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반드시 이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기에 반드시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별이 그려져 있고. 왜 그럴까요? 색깔만 달라.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녹색이냐 이 차이지 디자인이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멍청한 놈들은 아닐 건데, 아랍의 사람들이 멍청한 놈이 아닌데 왜 이상하게 별을 그려놓고 초승달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거 이제 과학적인 걸 일단 빼놓고 일단 초승달만 생각합시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주로 사막 지역에 그 나라가 있잖아요. 지긋지긋해. 근데 밤에는 어때요? 시원합니다. 약간 추워서 난리지. 그 다음에 마호멧이 하느님을 만났다 할 때가 초승달이 떴다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는 코란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꼬란이라고 그러대. 꼬란의 명시가 됐대요. 하느님을 만났을 때 초승달이 떠 있었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마음의 기교도 신당에 보면 반대 이 성당 같은 데 보면 십자가지만 걔네들 어때요? 초승달을 했다가 그다음 우리는 적십자죠. 적십자 그러잖아요. 한자로 한번 써봅시다. 불굴적자, 열십자.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포들이나 세계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는데 보니까 야 십자는 니네들 캐톨릭 계통 아니냐, 기독 계통 아니야. 우리는 이거 안 쓰겠어. 걔네들이 쓰는 것이 뭐냐면 적신월. 그래서 걔들이 쓰는 것이 초승달 표시래요. 붉은 새로운 달. 십자를 안 써요. 이렇게 초승달을 써. 왜? 마호메트가 드디어 이제 간단합니다. 마호메트하고 예수 자리를 마호메트가 딱 올라가 있어. 그럼 예수를 빵 찬 것이 아니고 예수는 13번째의 선지자야. 같은 선지자지만은 자기가 퍼스트. 그리고 예수는 13번째. 기독교 사람들 미치고 팔짝 뛰죠. 마음에도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 자리를 와 있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거 없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자리 높낮이가 어디 있냐 그거 가지고 수천 년을 싸웠습니다. 이러면 적신호이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롯데 참고하시면 된다. 초승달 하면 마호메트예요. 예, 자기들이 신봉하는 선지자가 초승달이 떴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도통했다 이거죠. 낮에 만났으면 죽었겠죠. 낮에 만났으면 더 죽을 거지. 날씨도 사막 지역이라 해도 바로 태양을 표현해야 하는데 바로 천당 갔겠죠. 더워가지고. 근데 사막에서
현대건설 정지영 회장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걱정을 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쿠웨이트에도 걱정을 했대. 야, 나 아직 50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니네들 작업할래?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주는데 너희들 죽어. 그러니까 뭐라 하죠? 정지영 회장이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니까 구경이나 해라 한 거요. 진짜 구경으로 쫓아왔대. 왔는데 사람 새끼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그런가 보고 다음날에 와서 또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뭐가 좀 진척 있는 것이 보여. 밤에 햇불 두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게 훨씬 더 작업 능률이 좋대요. 50도 이상 되니까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환장할 판에 이게 일을 해야 하는데 한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밤에는 햇불을 이렇게 막 켜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추울 때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움직이는 게 더 낫대. 그러니까 쿠웨이트 관리가 눈을 씻고 봐도 이게 공사하는 광경을 본 일이 없대. 근데도 하루가 다르게 가서 보니까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나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이 선생님 아시라고 그때 이 말씀드렸죠. 강남 지금 강남 최고 번화가지요. 세 군데의 강물이 모아 들어가지고 이게 한강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한강보다 더 낮아. 맨날 비만 오면 가가 찌벅거려가지고 아예 농사도 아예 그냥 망친다 생각하고 농사를 지었대요. 사람 살기는 뭐 살아. 그게 60년대 그 말까지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정주영도 부르고 이명철을 불러가지고 숙제를 내준 거 아니야. 강남을 물이 안 달라들게 한번 해주라고 숙제를 해줬는데 이명철은 어때요? 머리를 싸매고 해가지고 세계의 유명한 그 학자들 모아놓고 다 해가지고 한강이 넓잖아요. 수중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수중보가 있어. 수중보가 있으니까 일정하게 물이 쫙 흐르는 것 같아요. 1km요.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템즈강 해봐야 200m도 안 돼. 프랑스 그 파리 흐르는 그 생강도 300m가 안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네들 와서 보고 기절 초보하는 거 아니고 한강이 1km니까. 그럼 1km만 있어요. 저쪽에 이제 북쪽에는 전부 다 도로로 돼 있지만 이쪽 남쪽에는 뭐가 돼 있어요. 공원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 무지무지 넓게 보이잖아요. 1km도 넘는데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더 넓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주영이는 이분들한테 야 니들 돈 빨리 모아. 돈 모아. 내가 필요하면 니들 빌려줄게. 야 돈 좀 해놔. 이명철이는 숙제를 갖고 와서 저 청와대 가서 브리핑하고 풀었어. 역시 이명철 회장이라고 박정희한테 칭찬을 들었고 정주영이는 죄송합니다 고개만 숙였대. 돈 번 놈은 누구요? 그래서 그 엑스포 자리 코엑스 자리가 현대 거예요. 현대 거라니까. 거기 저기 봉선도 앞인가 뭐 어디 그 아주 중요 골짜기에 있는 건 전부 다 현대 거예요. 왜? 현대는 땅을 샀어. 삼성은 그거 막이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그래서 두고두고 회자가 돼가지고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몰랐대. 빨리 죽어서 그 다행이지. 만약에 살아생전에 알았으면 아마 정정이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게 머리가 빡빡하고 돌아가요. 우두머리는 그래야 해. 자, 우리는 그 여러분들 투표할 때 특히 정 선생님 학생들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선생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하죠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때. 아니 근데 외국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한자를 모르는 외국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 투표 안 해요? 우리보다 먼저 투표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 선생님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더더구나 발을 정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쓰고 한자를 모르는 무식한 데는 이렇게 쓴다고 이제 저를 배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투표는 해야 하고
숫자는 기입하는데 이 자가 네모에다가 그칠 지자예요. 원래 이 자가 이건 선을 나타내 선. 그 다음에 이건 그칠 지자가 아니라 다리를 정확하게 앞으로 반드시 서 있는 요 형태가 이거예요. 그칠 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을 치러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바를 정자예요. 바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해서 네모가 이제 한 일로 돼가지고 이게 바를 정자가 된 거예요. 바를 정자가 이렇게. 왜? 복잡하니까 한번 정해졌으면 어때요? 계속 간략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글자를 계속 줄이는 거. 너무 줄여가지고 정자를 몰라. 간자체만. 간자체라 그러고 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정자를 배우려고 어디로 오느냐?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와요. 누가? 중국 젊은 애들이. 간자는 알지 정자는 몰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책들이 다 간자로 씌어진 게 아니라 정자로 씌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와서 배워서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1949년도에 모택동이가 공산당 정권을 잡았어요. 잡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줄레라고 유언라이라고 그 좀 괜찮은 참모가 하나 있었는데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 사냐 이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야, 그럼 말을 바꾸자. 뭔 말을 바꿔가지고 56개의 그 소수민족의 한 그 글자를 더 모아다 보니까 조선어가 그때 태어나온 거예요. 조선어가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문명률이 가장 적은 민족이 뭐냐고 조사해 보니까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만주에 사는. 그러면 걔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저 문명률 없냐 하니까 아니에요.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습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한자로 한자를 없애버리고 한글로 바꾸자라고 까지 냈었어요. 필요하신 분 책을 읽어보세요. 1949년도 모택동 이야기 지금. 그러다가 1950년대 뭐가 터졌어요? 6.25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 공산당을 세우기 위해서 김일성 동지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도 선물해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동북 삼성 간도라고 하는 것을 띄워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띄워주려고. 진짜요 이거 양쌤 거짓말한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6.25 터지니까 지원해줬다고 나중에 백두산 절반을 할양받았잖아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 아마 우리 천사생이 잘 알 거예요. 걔네들 나름대로 발음 기호가 있어요. 중국어 발음 기호가 있는데 복잡해가지고 그걸 로마자로 다 바꿔가지고 요새는 중국어 배운다 보면 어때요? 병음이 전부 다 로마자로 표시돼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중국에서는. 글자를 써서 보내줘야 하는데 쉽게 해서 발음 기호로 보내줘. 발음 기호로 보내줘. 문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쓰기를 시켜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자를 못 써. 그건 또 뭐 정자 써는 것도 아니고 간자인데. 그런 문제가 좀 봉착돼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아예 바꿔보려고 모택동이가. 중국이 한글을 가져갔으면 우리한테 어땠을려나? 우리가 다 죽었죠. 이제 말이 통해. 안 가져간 게 다행이네. 네, 맞을 거라고 했겠죠. 죽었죠. 반 죽었어. 누가 죽어? 어택동이가 죽어? 자, 이게 내 우상자입니다. 우상자를 탁 뒤집으면 아래 하가 됩니다. 이 아들 자자를 확 뒤집어요. 아들 자자를 확 뒤집으면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그래서 이것이 아이 돌아 나올 돌이에요. 돌.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하려면 어때요? 머리부터 나오죠? 확 여기 아들이 돌아서 나왔다 이거요. 돌아 나왔으니까 어때요? 이제 고기를 먹여서 잘 길러야지. 그래서 고기 육자를 쓰게 되면 어때요? 이게 기를 육자가 되는 거예요. 기를 육. 정 선생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이게 체육, 간단데. 아니 그러니까 교육. 기를 육자 이거예요. 이거 어차피 뜻 글자니까 애기가 막 세상 밖으로 막 나왔어. 아기가 머리 돌려서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머니도 젖을 많이 하려면 잘 먹어야 해. 미역을 먹든지 미역만 먹으면 돼야. 양지고기 막 집어넣든지. 그래서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잘 먹인다 해서 기를 육자 이게. 기를 육. 체육하죠. 체육. 심신은 단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사자인데, 자, 보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죽은 사람 시신이 이제 있고, 여기는 사람이 그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죽을 사자인데, 이거 뼈가 앙상할 알이에요. 뼈 앙상할 알. 우리 신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명당 찾죠? 명당이 뭡니까? 배수가 잘 때, 배수가. 예? 배수가 잘 때니까 어때요? 빨리,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은 시신에서 살이 다 빠져나가 버려야 해. 그러면 뼈만 남는데 진짜 노란 뇌로 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그냥 육탈됐다 보면 그래서 명당 하는 거예요. 명당 아닌데도 어때요? 반대로. 손톱이 한 발, 머리카락이 한 2m 차라. 관이 튕겨올라. 배수가 안 된 거니까 어때 돼요?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 몸을 양분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라. 손톱이 자라. 기절 초풍하죠. 아무리 인부들 돈 많이 준다 해도 그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할 수 없어. DNA 받은 이제 후손들이 왔는데 뼈에 붙어있는 이 살을 떨어지질 않으니까 칼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아무리 돌아가신 양반이라도 조상인데 조상에다가 칼 댈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뼈하고 살은 갈라내야 갖고 대나무에서 대를 쪼갭니다. 대를 쪼개. 대나무. 그 면이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이제 칼 대신에 긁어내. 근데 한 5월달 되면 난리 납니다. 고금방에 한 10년 있는 팔 있는 다 날아가더라. 냄새 때문에. 그런데도 그 후손들은 해요. 아무리 엉망을 준다 해도 이분들은 안 한다니까. 그 냄새 때문에. 근데 후손들은 어쩔 수 없어. 후손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화장해가지고 별볼 일이 없는데 옛날에 매장할 때는 골치 아팠어요. 매장은 3년 내지 5년을 가매장해서 완전히 육탈, 뼈만 남도록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자리 잡아서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선산인데 선산 근방이랑 가매장을 하다가 다시 이제 뼈만 추려서 한 것이 이제 이장 우리 풍습, 매장 풍습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다 화장입니다. 화장. 화장해가지고 더 중요한 거 뭐 있죠? 자연장이에요. 자연장. 여러분들 그 납골당 아시죠? 납골당. 예. 납골당 함부로 그 여러분들 그 예약하지 마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항원 항습이 안 되면 무지무지 냄새 납니다. 뼈가루인데도 그래. 그래서 자연장이 훨씬 더 진짜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통장이요? 아니 그냥 뿌리는 거죠. 수목장이라고 이렇게 나무 밑에 뿌리고 뭐 이게 뭐 잔디 같은 건 서너장 내려놓거나 꽃나무 심어놓고 해가지고 그냥 기리는 거예요. 다음 후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4대 5대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구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인가 아빠라고만 생각하지 남보다 더 멀어. 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추억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DNA만 바꾸자고 이렇게 조금씩 앉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더 나하고 내 동시대에 어떤 추억을 쌓던 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정답과 오래 기억이 남은 거지. 우리 때보다 우리 아래 그 훨씬 더 먼 있으면 좋고 잘 살면 좋지만은 우리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사고력이 닿지를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사고력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몇 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해보네. 그래서 자 이제 사람이 대로 하자죠. 대로 하자. 사람이 서 있고 뒹굴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거꾸로 이게 꼬꾸라지는 상태예요. 이게 대로 하자예요. 대다 뭐 대어지다. 대로 하자거든요. 화학 변화 그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지는 거. 그것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거꾸로서 죽는 데까지 이렇게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될 화자. 화학 뭐 한대. 요거예요. 변화를 갖는다. 이 세상에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선생님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거 이상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대신 진리가 아니죠. 잠시 동안만 아니면 조금 더 존재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 영원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청년 뭐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